이재명 대통령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훈 전 의원 지명이 가진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파격 혹은 충격 인선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해훈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난 수년 동안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란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본소득 정책을 재정 파탄을 불러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고, 대선 국면에서도 이재명식 경제 노선에 반대하는 기획재정 전문가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런 인물을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 총괄 부서의 수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비판자를 품었다라는 상징을 넘어 정책 논쟁이 실제 예산 배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불러옵니다. 인선 직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속도의 조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해당 행위라는 말이 반복됐고 결국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정치사에서 특정 인사가 임명 발표와 동시에 제명 조치를 받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와 이재명 정부 입각이 공존 불가능한 정체성 충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떠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억입니다. 윤석열은 조국, 추미애 등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한, 말하자면 상전이죠. 자신의 상전에 대한 가족 수사. 네,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멸문지화 방식으로 해집다시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를 향한 수사였지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이때는 아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이렇게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임명했던 사람이 결국 위험에 빠졌다, 이런 감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훈이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2016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발언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전혀 뜬금없는 감정만은 아니다. 네, 이것이 솔직히 여론의 밑바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까? 이 대목에서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선 핵심 차이점이 지적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시스템에서는 감사원장 최재형 인사 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 기억하시죠? 최재형 씨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도 그랬지요. 임명을 한 다음 정권과 충돌을 빚었고,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투입됐는데 추 장관 역시 쏘시고 후비었습니다. 결국 장관과의 충돌 이후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죠. 대선 주자로. 자,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인사 배치와 인사 장악에 간극이 컸다는 평가가 남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스타일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한 통제력과 조정 능력이 빛났습니다. 대규모 복지 사업에서 예산 손실 없이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한 집행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에서 사전에 자료를 장악했고, 그렇게 해서 압박을 가해서
본인 주도로 모든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참모 장악력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동반합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운영 체제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맥락에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실증적 차이입니다. 문재인은 못했지만 이재명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정파 이념의 벽이 인재 발탁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혀왔습니다. 대선 TV 토론에서도 지방행정 경험을 말할 때도, 그리고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 시절 송미경 장관 발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정파를 넘은 인사 발탁이 갖는 상징적 신호와 실행 가능력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즉 이번 인사는 돌발적 파격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맥락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배신자가 될 것인가, 협력자가 될 것인가? 사람에 대한 예측은 늘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인선 직후 국민의힘이 제명 카드를 바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인재 유출, 비판자의 활용이라는 복잡한 인사정치의 신호탄이다. 네. 여러 복잡한 맥락이 있지만은 그들은 배신이라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이해훈이 이재명을 배신할지 걱정하기 전에 정작 인재를 잃은 선택을 너무 빨리 한 쪽은 누구였는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요약하자면은 이번 인사는 단순한 파격 그 이상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자를 핵심 예산 라인에 앉힌 비정파적 선택, 여당 내부의 충격과 또 야당의 제명이라는 방어적 반응, 윤석열 임명 사례에서 비롯된 지지층의 정서적인 우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인사장악 구조의 조건, 정파를 넘는 인재 기용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좋은 인재를 쓰는 일 아닌가? 비판자였다고 해서 혹은 남의 편이었다고 해서 그 역량을 차단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제기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 부지사의 민주당 출신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기용하며 정파를 넘는 인사 활용의 길을 열어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내부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그 결정은 경기도 행정 구조와 정책 추진에서 전문성, 실행력 중심의 운영 무대를 보여준 그런 좋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정파를 넘는 인사 기용, 한국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실험이었고 대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인선은 그 실험이 중앙정부 핵심 예산 라인으로 확장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인사는 미래를 향한 선택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해온 메시지, 진영의 벽 때문에 인재를 쓰지 못하면 국가가 손해다라는 문제의식은 이번 인선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계산 따위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면 보수든 진보든 비판자든 동지든 발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가까운 일 아니냐. 이 질문이 지금 조용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통제, 관리 못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넘어서서 자기가 분수를 모르고 권력을 남용하느냐. 여러분, 그럴 걱정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정치는 결국 사람을 쓰는 일인데 그 사람을 어디에서 데려왔느냐보다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재명이 하기 때문에 신뢰합니다.